8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참여와 활동을 금지하는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되면서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로톡을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 로톡 관련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 피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고발장을 장한지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7회 한 청년 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작성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 혐의 고발장입니다. 피고발인은 로톡 운영사인 로엔컴퍼니 법인과 김본환 대표, 정재성 부대표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앞서 로톡은 지난달 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1년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되면 로톡은 중기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중기부는 로톡은 개업 변호사의 16% 수준인 4,000명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확보해 광고, 마케팅 매출로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유니콘 기업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일종의 사기라는 게 고발 취지입니다. 고발인은 먼저 4,000명에 달하는 로톡 가입 변호사 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톡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마치 개업 변호사 전체의 16%가 넘는다는 식의 허위 광고로 기업 규모를 부풀려 홍보해왔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최근 로톡 가입 회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회원 수가 1,000명도 채 안 되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가입 회원 수와 함께 이런저런 이유로 로톡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휴면 회원 수 은닉 여부도 논란입니다. 고발장은 사업 성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회원 숫자와 매출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설문조사를 빙자해 로톡에 가입하기만 하면 현금 10만 원 지급과 같이 혁신과는 거리가 먼 수단으로 회원을 모집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변의 조사 결과 현재 로톡의 유료 회원 숫자도 200명이 채 안 되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원수 관련 논란과 함께 로톡 측이 예비 유니콘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을 기망했다는 지적도 고발장은 함께 적시하고 있습니다. 변협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참여 금지를 골자로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해 향후 영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알면서 이를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위원들을 기망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이는 회원수 급감 현상 위기에 봉착하도록 방기해 기술보증기금의 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입니다. 요약하면 적자를 보면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적자 광고 모델을 혁신으로 가장해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해 국민혈세 100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입니다. 해당 고발장은 이르면 이번 주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별개로 로톡의 예비 유니콘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요청서가 중기부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로엔컴퍼니가 주장하는 것과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좀 전형적인 좀 투자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세청에서도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선매출 계산서 발급 종용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오염된 판단을 하고서 이제 투자를 해서 이러한 부당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혜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당함을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원 숫자 부풀리기와 휴면 회원 숫자 은닉 의혹과 논란에 대해 로톡 운영사 로엔컴퍼니 관계자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로엔컴퍼니는 창사 이래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고 로톡 측은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단체의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추진과 관련해 로톡 측은 해당 소식은 개정 직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고 기망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삼구 전 회장은 첫 공판 모두 발언에서 금호는 선친의 아호라며 선친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은 자신의 분신 같은 회사라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고 변호인도 피고인은 그룹을 살리려고 3천억 원 이상의 사재를 쏟아부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 5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이후 처음 모습을 나타낸 박 전 회장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 보기. 오늘은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이거 뭐 지금 가수 영탁이랑 막걸리 제조업체 간의 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트로트 가수 영탁은 네. 막걸리 제조업체인 예천양조와 지난해 네. 4월 전속 광고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네. 예천양조에 영탁 막걸리를 1년간 홍보를 해왔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 6월 14일 계약금 네. 문제로 이들의 재계약은 불발됐습니다. 네. 문제는 상표에 영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인데요. 네. 영탁이라는 유명인의 이름을 음. 예천양조의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있고 있습니다. 이게 예천양조라는 데가 가수 영탁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탁 막걸리를 출시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영탁 막걸리라는 게 있었던 건가요? 지난해 1월 23일 네. 가수 영탁이 미스터트롯2에 나와서 막걸리 한 잔을 불러서 큰 반향이 있었는데요. 네. 이 예천양조가 그 이후인 지난해 1월 28일 네.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난해 4월에 예천양조는 네. 가수 영탁과 전속 그 모델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고요. 네. 정작 이제 그 상품의 출시는 영탁의 생일인 지난해 5월 13일에 영탁 막걸리가 출시되게 됐습니다. 네. 즉 상표 출원 시기는 광고 계약 체결 이전이지만 네. 영탁 막걸리 출시 시기는 광고 체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출원은 일종의 신청 개념인 것 같은데 분쟁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영탁 막걸리가 상표 등록 같은 건 안 된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천양조는 네. 자신들이 사용하는 상표인 영탁은 독자적으로 만든 브랜드라는 네. 주장을 하면서 네. 상표 등록을 시도는 했는데 특허청에서는 이를 음. 거절했습니다.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왜 불허 결정을 받은 건가요? 저명한 타인의 성명에 대해서 네.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유명인의 성명에 대해 다른 네. 사람이 상표권을 등록받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또 유명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이 유명인의 승낙을 받는다면은 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천양조는 상표권 출원 과정에서 네. 가수 영탁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요. 네. 특허청은 예천양조가 출원한 상표 영탁에 대해서 저명한 타인의 예명이라는 이유로 상표권 네. 등록을 불허했습니다. 이게 전속 광고 계약을 상표 사용이나 등록 동의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사용 허락과 네. 특허에 등록할 권리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요. 네. 해당 유명인이 출원인과 광고 모델에 관한 전속 네. 계약을 맺고 상표 사용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승낙한다고 하더라도 네. 상표를 등록할 권리까지는 인정한 네. 것으로 볼 수 없고요. 서명이나 네. 별도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네. 전속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네.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이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고 모델 계약과 상표 등록은 상표 출원은 별도의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예천양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예천양조는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네.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가수 영탁이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이거나 전용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 예천 양조 주장처럼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천 양조가 아마 네. 그 영탁 막걸리라는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에는 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그 피소당할 위험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퍼블리시티권은 영화배우나 가수 등 유명인이 네.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으로 선전에 이용하는 것, 이런 상업적인 네. 이용을 허락하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상권이라고 하면은 네. 단지 이제 얼굴을 함부로 촬영해서 쓸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면은 네. 퍼블리시티권은 훨씬 더 상업적으로 이제 나아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름이나 초상 그리고 이미지를 네.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적 이용을 낼 것을 허락하는 권리입니다. 네. 이게 뭐 실제로 관련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네네. 예전에는 배드민턴 선수 박주봉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박주봉 선수가 스포츠 용품 회사에서 네. 만든 주봉이라는 상표권에 대해서 분쟁이 네. 있었고 네. 그때도 퍼블리시티권을 그 박주봉 선수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연예인 수지가 네. 퍼블리시티권을 이제 그 조정을 통해서 인정받은 예가 있는데요. 네. 어떤 쇼핑몰이 그 수지 모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홈페이지를 상단에 노출되게 만들고 그 네. 홈페이지에는 수지의 사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음. 이때 이제 수지가 이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네. 법원은 해당 쇼핑몰의 수지에 네. 대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뭐 이번 영탁 막걸리 분쟁 변호사님 뭐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는지는 알 수 네. 없지만요. 네. 앞으로 소송으로 비화가 된다면 네. 영탁 측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이 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을 보더라도 네. 예천 양조 측의 네. 그 영탁은 상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고료로 뭐 3년에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고 영탁 측은 부인하고 어쨌든 좀 씁쓸하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검찰청사에서 수사관이 길이 1m 일본도에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사건 관계인 A씨가 수사관 B씨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B씨는 팔뚝으로 흉기를 막았지만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고 40대 중반으로 알려진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광주고검 차장검사 부속실 내부까지 흉기를 들고 난입했다가 쫓겨난 뒤 복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입건해 흉기 반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집에 돌아와 숨진 딸을 발견하고도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 며칠 숨어 지내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유기 방임 혐의로 긴급 체포한 32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친부와 이를 보고도 그냥 방치한 친모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면수심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24살, 아내는 22살이라고 합니다. 남편 A씨는 지난 2월 7일 이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침대 프레임에 부딪혀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 B씨는 아기가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혀 부들부들 떠는데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죽게 한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태어난 지 이제 2주 된 아들의 얼굴과 허벅지, 발바닥 등을 7차례 이상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사인은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입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늘 아기의 아빠에겐 징역 25년을, 엄마에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이들 부부를 질타하며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문 내용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기가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혀 뇌출혈, 탈수 등 이상 증세로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도 아기를 그냥 방치했습니다. 방치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꺼져가는 생명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외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참담한 행위로 살해한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이들은 아이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시청하는가 하면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선 서로에게 아기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부부가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아기를 이렇게 학대하고 때리고 집어 던진 이유는 아기가 울거나 토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귀히 여기는데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